자, 그러면요. 자, 이 표 봅시다. 전입, 전출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일, 지정 해제예요. 자, 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2년 안 살아도 돼요. 그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날짜를 알아야겠죠. 자, 이전이니까 공고일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해제, 만약에 1월 4일 날 해제가 됐다면 지정 공고의 효력은 언제까지예요? 1월 3일 24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부칙 규정에 따라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위한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 입증이 된 경우로서 뒤에 이 마지막에 많이 실수예요.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안 살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실가, 취득실가, 취득원인. 왜 취득원인이 왜 필요해요? 취득이 꼭 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그러면 상속, 증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간혹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교환이에요. 교환을 할 때 A 토지가 기준시가가 5억짜리예요. B 토지는 기준시가 6억짜리예요. 그걸 1대1로 맞교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환 차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을 하죠. 그러면 자, A가 B한테 넘겨준 A 토지 기준시가 5억짜리라고 했어요. A가 B로 받은 것은 기준시가 6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A의 양도가가 6억이 돼요, 5억이 돼요? 상대 받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넘겨준 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양도가 5억짜리인데 6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억을 증여받은 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분에 대한 착안사항은 교환 차익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에도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그것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썼다고 한다면 감정평가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환 차익이 없다는 전제를 깐다면 취득가는 그 사람이 A가 B한테 넘겨준 갑토지의 취득가는 3억짜리예요. 그러면 취득가를 3억을 써야 돼요? 취득한 기준시가 1억을 써야 돼요? 3억 쓰면 절대 안 돼요. 왜요? 100조 1항에 써져 있잖아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쓴다면 취득가도 반드시 뭘로 써라? 기준시가로 써라. 양도가를 시가로 쓴다면 취득가는 실가를 쓰되 실가 준용가가 뭐가 있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죠. 매매사, 감정가, 환산취득가 쓰면 반드시 기타 필요금이 뭘 해야 돼요? 계산공제를 하셔야 돼요. 3%를요. 다만 상속 증여받은 것은 보충적 평가액일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했다? 취득 실가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취득가 알았고요. 취득계약, 계약금 지급일. 이것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할 때에 거주의 예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받으면 돼요. 내가 어떤 주택을 LH로부터 임대를 받았어요. 5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분양을 해줬어요. 어제 분양받았어요. 올 보존 듣기 했어요. 내일 팔았어요.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비과세가 안 되죠. 하지만 154조 1항 1호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죠. 그것은 소유권 취득 후 1년 내에 팔건 말건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 임차 개시일로부터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살았어라? 5년만 살았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국세청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사무관 승진을 했어요.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임차주택, 임대주택을 공가 상태로 놔두고 부산으로 전 세대가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부인과 애들은 그대로 있고 남편만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만약에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놓고 전 세대인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 넣어줄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돼요. 넣어줘야 마요?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공가 상태로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주기간 넣어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남편만 갔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넣어줍니다.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 협의에서 수용이 된다면 반드시 뭘로 해라?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하면 오면 돼요. 2년 이전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 2년 이내 양도, 그 다음에 국외 거주 2년 이내 양도, 1년 이상 취약, 질병, 근무, 학교 폭력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1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말썽이 났어요. 이 사람이 유방암 사기예요. 내일모레 돌아갈지 몰라요. 예. 그런데 유방암이 사기인지 아는 건 오늘 알았어요. 예.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돼서 1년을 살았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1년은 못 채울 수가 있어요. 부산으로 발령해놨어요. 1년을 못 살았어요. 그럼 어쩔 거냐 문제가 됐어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을 못 살았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인정해줘라. 그러면 최소한 부인하고 얘들은 놔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에 2년 이상 거주한 제외 대상 2019년 12월 16일에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경우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2019년 12월 16일이면 장기 임대주택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가나, 다라, 마, 5가지가 있어요. 뭐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거. 그 다음에 이후에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했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 환경으로서 2호 이상의 5년 이상 임대주택. 그 다음에 149평방, 298평방미터 이하의 건설 임대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소유한 미분양 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이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5년짜리죠.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그러면요. 크게 맨 처음에 대분류가 뭐예요? 임대주택. 맨 처음에 대분류가 첫 번째가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죠? 건설 임대주택을 간혹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짜 다세대를 6세대를 지었어요. 임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일까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로 봤을 겁니다. 원론적인 것은 건설 임대가 맞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설 임대주택은 보존 등기하기 전까지 임대 등록한 것만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자기가 지었지만 보존 등기 이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뭘로 가버려요? 매입 임대주택 2예요. 그래서 가목을 적용할 거냐, 다목을 적용할 거냐에 고민을 하지를 말고 그냥 뭘 봐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세요.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의뢰인한테 요구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체를 복사해 주세요. 꼭 플러스 알파, 뒷면도 함께 해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관공서의 공문서는 뒷면 안 써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증 뒷면도 써요. 그래서 뒷면을 꼭 봐야 돼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호별로 등록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5%는 논외로 합시다. 그래서 2019년 12월 26일 날 임대주택의 세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것이 예전에는 8년이죠. 근데 2020년 7월 17일 날 정부 발표하면서 8월 18일 날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을 개정을 했죠. 지금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없애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말썽이 한번 났어요. 뭐가 났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의 주택 유형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택법에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이 있어요. 자, 단지형이 들어가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건축법은 다세대나 연립은 4층 이하인데 주택법을 적용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면 5층짜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세대, 연립, 가로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써져 있어요. 아파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원론적으로 뭐예요? 원론적으로는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거용 건축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물 내장을 딱 봤을 때 오피스텔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100%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입세 환급받았겠죠. 그걸 주택으로 쓰면 면세 전용이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가세 환급받은 거 토해내야 돼요. 근데 건축물 내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절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2년 거주했냐, 2년 이상 보유했냐, 한 세대 한 주택이냐, 동일세대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피스텔이 있는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가를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156조의 2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죠. 156조의 3은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주택을 팔 때 뭐 해줘라? 비과세 규정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바이러스 19인가요? 네. 저 주사 5번 맞았어요. 공짜인데요, 뭐. 독감도 공짜인데요, 뭐. 전철도 공짜인데요. 아, 뽀록 나버렸네, 내 나이가. 우리 아버님이 나 생년생시를 넣으면서 잘못 넣었어요. 너무 앞에 넣어버렸어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구멍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매입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건설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을 2019년 10월 18일 이전에 등록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안 살아 좋다. 근데 이거 삭제했어요. 예. 말썽이 났거든요. 왜? 그것도 비과세를 해줘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죠. A란 주택이 거주주택이고 B란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장기 임대주택을 팔고 나서 일반 주택을 팔았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세법이 써놔서 155조 20항 2호에 일반 주택 양도를 현재 시행령 160조 3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에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거주주택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현존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심할 사항이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항에 해당되는 주택은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거 다 보셨죠? A란 주택이 일반 주택이에요. B란 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이에요.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행함에 있어서 B주택은 거주자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를 팔 때 B를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 해주라는 얘기죠. 요 두 개 다 3년 이상 거주 보유를 다 했다고 합시다. 거주 보유를 다 했다고 합시다. 자, 오늘 A를 양도합니다. 과세요, 비과세예요? 비과세죠? 예. 내일 B를 팔아요. 그럼 과세요, 비과세요? 양도는 1주택이에요. 3년 보조했고 3년 보유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고 한다면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요. 자, 말 바꾸지 마요. 뒤집시다. B를 먼저 팔아요. 과세요, 비과세요? 감면만 생각하세요. 감면만. 과세요, 비과세요? 과세예요. 내일 A를 팔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비과세예요? 왜 그래요? 뒤집으면 다 비과세고, 또 뒤집으면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고. 자, 원론적으로 감면일 때 A를 양도할 때 B주택은 거주주택을 안 본다라고 했어요. 이게 A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B를 팔면은 언제부터 B가 거주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A를 양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죠? 그러면 B주택을 내일 팔면은 B주택이 감면돼야 안 돼요? 아니,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A를 팔고 그 다음 날부터 2년 보유로 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해석 많아요. 근데 다들 간과해요. 내 과세 관청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이거 설명은 아이고 비과세 이렇게 해줘 버렸네. 추징해야겠네.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발생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B가 종전주택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A가 신규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B 취득하고 1년 근거해서 A 취득했고, A 취득한 때도 3년 또는 2년 이내에 B를 팔아. 감매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일 때는요, 이걸 비과세 받았어요. 그럼 B는 2년 가야 돼요. 근데 감면을 안 받으면요, 감면을 안 받게 된다면 A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죠? B를 감면을 받게 되죠. 비과세를 받게 되죠. 감면 규정 적용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간혹 이런 엉뚱한 질문 받아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사실 양도 차손이 2억이 발생됐어요. 비과세인데 과세로 신고하겠대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네, 그런 경우 왕왕이 있어요. 자, 그거 좀 지나갔네요. 상생임대주택이요. 상생임대주택 밑에 중간에 별 표시되어 있죠. 이게 개정을 했어요. 이게 유명무실한 전시효과의 세법 규정이에요. 이게 사실상 불필요한 건데, 한 주택일 것, 임대의 중과율 5% 이하일 것, 직전 임대치 기간이 1.5년, 1년 6개월 이상일 것, 본인 소유해야 돼요. 본인 소유일 때에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상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 완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일 것. 자, 그러면 지금 내가 1주택을 취득해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돼요. 상생 임대주택을 2년 안 살아도 비과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1년 지금 샀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지나가야 돼요. 1년 6개월 지나가면 언제 되죠? 내년 23년 24년이구나. 2024년 6월 달쯤 돼야겠네요. 1년 6개월 지나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6개월 지나버리면 이거 못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거주요건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년 거부의 최종 판단은 풀효, 불효. 이를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집은 안 살아도 돼. 아, 이 집은 꼭 살아야 돼. 예. 그게 상황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요. 일시적 2주택 규정 원칙적은 155 1항에서 A 취득하고 1년 근거해서 B를 취득해라. B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팔기를 하되, B를 취득할 때 B도 A도 모두 다 조정 대상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언제부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부터. 그러면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부는 아주 복잡해지게 돼요. 자, 봅시다. 취득 시기, 신규주택, 종전주택, 전종주택 취득 시주택 1년 이상 경과 여부, 조정 대상 지역, 공골 현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돼요. 해제가 돼버리면 몇 년으로 가요? 3년으로 갈 거예요. 두 놈이 다 조정 대상 지역 있을 때만 해당돼요. 경과 규정, 신규 주택으로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안 살아도 좋다. 죄송합니다. 3년 이내에 양도 좋다. 2년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부칙 2년 이내에 종주택 양도는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전에 계약금 완납한 사실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2년 이내에 종주택 팔아도 좋다. 그러나 155조 1항 제2호에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부는 이사 안 가도 좋다. 안 살아도 좋다. 그 다음에 1년 내에 안 팔아도 좋다. 몇 년요?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을 3년을 적용할 거냐, 2년을 적용할 거냐, 1년을 적용할 거냐. 세법은 항상요,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살아요. 예, 지금 당장은 3년, 2년만 알면 돼요. 그냥 3년은 뭐만 알면 돼요? 두 주택 중에 어느 한 주택이 조정 대상 아니면 3년이에요.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2년을 적용합니다. 그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죠. 이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155조 20항 규정과 167조의 3, 1항 2호 규정에 가목부터 3호까지 규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바벨 해드린다면 장기 임대주택이 몇 가지가 있더라? 6가지가 있더라. 예,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거, 2003년 6월 30일 이후 거, 그 다음에 건설 임대주택 5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 5년짜리가 있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건설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더란 얘기인데요. 나중에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동 말소, 직권 말소가 있고 자진 말소가 있어요. 자진 말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임대주택법상 몇 년짜리예요? 4년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몇 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직권 말소, 자동 말소는 누가 해요? 지자체에서 해요. 지자체에서 뭘 5년짜리로 할까요? 4년짜리로 할까요? 4년짜리로 해요. 근데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가 됐다면 우리 세법은 5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5년 임대인 걸로 인정해줘버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건설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매입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주택법상의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8년이에요. 우리 소득세 몇 년이에요? 8년이에요. 같아요. 직권발소 누가 시켜요? 지자체 시켜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폐지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 보니까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를 안 했어요. 두 번째, 8년짜리인 장기 민간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안 할래. 나 자진말소 할래. 이게 자진말소예요. 그러면 장기 민간 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다. 자,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는다면 직권말소, 자동말소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거주주택을. 5년 내에 팔아라. 근데 우리 소득세법의 중과 제외 대상은 직권말소와 자진말소가 있는데 자진말소는 몇 년 내에 팔아야 중과를 안 할게? 1년이에요, 그건. 근데 직권말소된 것은요, 양도 기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뭘 봐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맨 마지막 난에 말소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직권말소인지 자진말소인지. 자진말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의 아파트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 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말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에 아파트 개정을 했어요. 가로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가로 닫고 넣었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아파트지만 뭘 인정해주마? 그냥 임대주택 인정해주마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차이점인데 5년이냐 1년이냐 제한이 없냐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155조 5가 몇 개 들어가요? 2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말소건 자진말소건 해당 주택이 말소가 된 때로부터 거주세를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예, 그렇게 기억하면 상대적인 것은 그냥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유형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임대주택의 유형과 면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일반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지자체 등록일. 근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163에 있는 임대기간의 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97조, 97조 2, 9조 3, 4, 5에 해당되는 임대개시일이 언제예요?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일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일까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날일까요?
세 개가 모두 충족된 때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임대를 먼저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지자체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두 번째 장에 체크란이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할래? 라고 묻는 체크란이 체크가 되면은 행망으로 그냥 관할 세무서로 가버려요. 그러면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은 세금 낸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투법이건 소득세법이건 의무 임대기간 5년, 8년, 10년 계산할 때에 임대 개시일은 지자체 등록, 세무서 등록, 임대라는 사실이 모두 충족된 때 오래 기억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가장 늦은 날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예,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무서 등록일, 조세법상 임대 개시일 세 개가 모두 충족된 날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지정 해제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주택을 가진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또 등록한 것은 안 해주겠다. 예. 그것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마목 단서에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가목 단서가 뭐가 있습니까? 단기 민간 임대주택 5년짜리로서 2003년 6월 30날 이후에 등록된 5년짜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가 뭐가 있어요? 단서가 2018년 3월 30일 이전까지 임대 등록한 것만 안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이게 4년짜리 등록을 했어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죠. 그 집이 한 채가 있고 거주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거주주택을 2년 이상 살았어요. 양도를 합니다.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비과세 됩니다. 근데 150호 20항 가로 속에 써져 있어요. 시행령 160조 3 1항 제2호 가목의 단서는 적용 안 한다. 그 뭐예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 조건은 적용 안 할게.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4년짜리, 8년짜리가 아직도 만료가 안 됐어요. 만료되기 전에 자진말 수도 있지만 자진말소를 안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만료된 때까지는 뭘로 봐주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이 민간임대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양도세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법률이 너무 많이 끌려와요. 예. 이게 좀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다른 법률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다음에는 두 번 안 읽어봐도 돼요. 세법일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현재 기준시가 취득의 기준시가 이게 참 취득의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가 있고요. 임대 개시일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가 있어요.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죠. 남옥은 그래요. 남옥은 임대 개시일이 아니라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예요. 다른 것은 임대 개시일 현재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예요.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약간 다르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 10일 임대계약갱신 신규조회보는 5%를 넘기면 안 된다. 5%가 뭐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 플러스 전세 보증금이 있고 월세만 있고 전세 보증금만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계약갱신을 한다는 얘기죠. 계약갱신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가지가 있어요. 월세, 전세를 모두 월세로 바꾸는 수가 있고요. 전세로 바꿀 수 있고 월세, 전세로 바꿀 수 있고 유형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럼 5%는 뭘로 기준으로 해요? 5%는 다 보증금화 하세요. 그러면 월세 받은 것을 1년치 월세로 싹 더해가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일반 신용금리 중에 낮은 놈을 적용한 역산한 금액과 비교해서 뭘로 해라? 그걸로 5%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봐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렌트홈 홈페이지가 있어요.
렌트홈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다. 5% 이내로 한다면 월세 보증금이 얼마로 치환될 수 있습니까? 라고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딱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를 넘은지 안 넘은지는 과세관청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국세청 컴퓨터는 알아요. 첫째, 뭘로 알까요? 뭘로 알까요?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매년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죠. 그것을 전부 입력해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자는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석 달 또는 6달 이내에 매 신고를 해야 돼요. 5% 넘으면 과징금 3천만 원 나와요. 그거하고 서로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모르지만 국세청 컴퓨터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국세청장이 한번 라디오 뉴스 한번 나왔었어요. TV에. 임대사업자 절대 임대소득금액 누락시키지 마세요. 100% 압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국세청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돼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면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가지고 5% 초과 여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해보면요 5%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5%가 안 넘었어요. 실제로 5%가 안 넘었는데 거기에만 면사업자 수익금의 현황신고서만 5%가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고 수정신고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갱신 신규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속해서 해당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간다면 중과 안 하겠죠. 예. 그다음에 거주주택, 취득시기, 양도시기. 간혹요. 거주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게 아닌데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이건 말건 2년 거주는 154조 1항의 규정이에요. 이건 155조 20항 규정이에요. 별도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삭제해 본 거예요. 아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양도 실가, 기간 계산, 보유, 거주. 반드시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민간 임대주택 등록한 거주택 해당 여부. 이거 뭐예요? 민간 임대주택을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거주택 하나가 있어요. 거주택 하나를 팔고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 채 중에 A주택에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옛날로 살았던 경우가 있고 임대 등록 만료 돼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55 20항에서 뭐라 하겠어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 종전에 거주주택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기간만 통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요. 155조 20항과 155조 1항에 중복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A란 주택이 있고요. B란 주택이 있고 C란 주택이 있어요. B란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A가 종전주택이고요. 이게 신규주택이에요. 그러면 집이 세 채잖아요. 그죠? 그러면 B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 160제3 1항 2호 감옥에서 마모까지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집은 거주주택 계산할 때 일단 빼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빼놓고 살았는데 그러면 C와 A를 가지고 뭐 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거주주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B가 없다고 한다면 A나 C가 취득 당시에 어느 한쪽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A주택에서 2년에 팔 때 A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A주택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A가 뭐가 돼야 돼요? 거주주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155조 20항과 155조 1항에 적용받을 거니까. 근데 간혹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집은 안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A와 B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고요. A와 C는 뭐예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첩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